오피니언 리더 시간입니다. 학우들의 의견 들으며 나의 가치관을 깊고 넓게 정립해 나가면 좋겠죠? 먼저 원대신문 학우들의 의견부터 살펴볼게요. 등화, 가친,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자라는 사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전한때의 재상으로 유명한 광형이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한 위인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했지만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서 마음껏 독서를 할 형편이 못 되었다. 어렵게 날품팔이를 해서 모은 돈으로 겨우 책을 몇 권 사서 읽곤 했다. 그러나 매일 품팔이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가난한 살림이라서 낮에 한가하게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부득불 밤에 책을 읽어야 했지만 돈이 없어 등불을 켤 기름을 구하지 못했다. 그는 고민 끝에 이웃집의 벽에 몰래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새어나오는 흐릿한 불빛에 의지해 독서를 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서에 열중한다는 착벽인광이라는 사자성어가 여기서 유래했다.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옛 이야기를 인용했네요. 나폴레옹과 무솔리니도 독서광이었다는 사실을 덧붙이면서 사설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독서는 한 인간의 능력을 함양시키는 최고의 보약이다.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정신이 쇠퇴해야 망조가 될 수밖에 없다. 윤활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기계가 녹이 스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운동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크다. 능동적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은 참된 벗, 친절한 멘토를 곁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격언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책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책을 읽느냐도 중요하죠. 대학 24시에서도 종종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칼럼 보겠습니다. 김송현 기자가 썼는데요. 표현의 자유, 직업의 전문성 침해하면 안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할로윈데이 때 특정 직업군을 코스프레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적은 글입니다. 유니폼은 다른 직업과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직업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코스프레 의상들은 특정 직업군의 유니폼과 목적이 다르다. 결국 왜곡된 코스프레는 해당 직업군 종사자가 지닌 전문성을 해치며 공과 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니폼을 입는 직업 종사자들은 종종 불쾌한 경험을 겪는다. 일각에서는 코스프레의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사회 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보장받는다. 특정 개인의 표현 행위는 언론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타인에게 잘못된 직업 이미지를 구축시켜 해당 직업군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표현의 자유는 권리의 영역을 벗어난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특정 직업군을 거짓된 이미지를 활용해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옳지 않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와 같이 보장돼야 한다. 계속해서 조대신문 학우들의 목소리 들어볼게요. 사설 힘을 키워야 지킬 수 있다는 미국 대선 결과에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이 약소국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사립대학의 처지도 비슷하다. 가난한 지자체의 주민은 부유한 지자체의 주민보다 환경 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부실한 집에 사는 사람이 튼튼한 집에 사는 사람보다 추위와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서는 강대국으로 이민 가고 더 부유한 지자체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모두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과 우리가 사는 곳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최근 지자체들 간의 통합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다가올 한파 앞에서 서둘러 집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지금처럼 잘게 쪼개진, 그래서 수도권 자치단체들에 비해 무력하면서도 얼마 되지 않는 이권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자치단체들로는 주민의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조금 더 큰 공급 능력과 보호 능력을 갖추기 위해 규모를 키우려는 것이다.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그리고 이른바 부울경의 통합 논의가 그것이다. 규모를 키우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지자체들 간의 통합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판의 화살을 대학들에게 돌리는데요. 함께 들어볼게요. 지자체들이 이렇게 통합을 서두르며 추운 겨울을 대비할 때 대학들은, 특히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 당장 눈앞에 닥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바빠서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입학 정원을 줄이고 학과 몇 개를 통합하고 새로운 학과를 몇 개 만든 것으로 충분한가? 그런 대응마저 교육부의 지침 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언제까지 대학 교육을 교육부 관료들과 정치인의 결정에 속수무책으로 내맡길 것인가? 미국의 대선 결과에 촉각을 세우는 약소국의 모습과 지금 대학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다른가? 더 좋은 교육을 공급하고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대학은 힘을 키워야 한다. 자강할 수 없다면 협력을 통해 힘을 키워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의 학문과 교육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대학들과 형식적인 협력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다양한 교육기관들과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네, 이제 최윤진 편집국장의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늦어도 괜찮아요인데요.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난 추석 택배 노동자의 총파업 당시 나는 빨리 오지 않는 택배에 많은 불만을 가졌었다. 3일이 넘게 똑같은 물류센터에만 머물러 있는 배송 상태에 발을 동동 구르며 택배가 오기만을 한참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잇따른 사망 소식을 접하며 내 생각이 아니라고 이기적인 것임을 알게 됐다. 때론 숨이 턱턱 막히고 한숨이 나오는 세상이지만 오늘의 일상이 또 내일의 일상이 변함없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는 은행과 낙엽을 보며 혀를 차고 쓰레기 봉투가 꽉 차서 그 안에 내용물이 길거리에 흘러나온 것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던 과거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진다.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지고 이른 아침에 마주친 쓰레기 수거차에 매달린 청소 노동자와 등하굣길 시내버스 창문 너머로 본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의 건설 노동자 등 내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 이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었다. 도시의 청결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이들의 안전한 근로 환경이야말로 최우선 돼야 하지 않을까? 따뜻함이 느껴지는 말, 늦어도 괜찮아요 라는 제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까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과 기업 혹은 권력으로부터 받는 일방적인 억압과 압박에서 벗어난 사회를 꿈꿔볼 수는 없을까? 이런 사회적 문제에 반짝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목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서도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로 환경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에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이웃으로서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이다. 마지막으로 서강학부 학우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영학과 전미래 학우가 불완전한 채식주의자라는 글을 기고했는데요.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쓴 글이라고 합니다. 함께 볼게요. 한 사람이 채식을 하면 전 지구적으로 16배의 효율을 기하게 되는데 매일 물 4.16리터와 곡식 20kg,
산림지 2.8제곱미터, 이산화탄소 4.5kg을 덜 내뿜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매일 동물 한 마리를 살릴 수 있다. 우리가 시중에서 구매하는 고기는 불과 며칠 전까지 살아 숨쉬던 생명체였다는 사실을 연상하기 어렵게 가공되어 유통된다. 게다가 그들 대부분이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새끼다. 우리가 먹는 고기가 언젠가는 감정을 가졌던 생명체였음을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다. 하지만 고기 섭취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크기에 이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다. 이미 축산업의 실태에 대해서는 언론과 매체에서 무수히 다뤄진 바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섭취하는 행복을 포기하게 만들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채식이 건강에 이로운지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수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식생활에 대한 선택은 개인이 가치관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문제지만 현재 사회 식문화가 지구가 오랜 시간 견딜 수 없는 형태라는 것만큼은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모두가 완벽한 채식주의자가 될 수 없겠지만 하루 한 끼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주 1일은 고기 없는 날로 하는 등 작은 노력이 많아졌으면 한다.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시청하고 난 뒤 바로 완전 채식을 결심하게 됐고 현재 스스로 계도 기간을 두고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꿔나가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일정 기간 채식을 실천해보고 일어난 변화와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 싶다. 전미래 하구가 어렵지만 의미 있는 선택을 했네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피니언 리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